사회를 생활할 때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주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됐든 또는 내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남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똑똑한 남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똑똑하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가 있다는 얘기냐면 지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사업에다 쓰느냐 아니면은 내가 전문적인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여기서 특정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훨씬 더 나은 그런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 많은 경험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전공 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한 분야가 나름대로 똑똑을 해서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좋아합니까? 지식도 있고 진짜 똑똑하고 누구 말 맞다는 이성적이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지식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마음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지식과 이제 같이 연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나름 지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스트레스를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힐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힐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요 힐링을 뭘로 가지고 합니까? 5개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힐링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똑똑한 이 지식을 갖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5개의 감각기관을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화를 참 좋아해. 그러면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하 그러면 정말 영화광이에요, 광. 그러니까 영화 보는 사람, 영화나 뭐 연극이나 기타 등등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분들, 이거 하는 분,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 레벨에 맞게끔 뭘 합니까? 운동을 한다든가, 뭐 배드민턴 치러 가는 사람, 탁구 치러 다니는 사람, 당구 치러 가는 사람,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뭐와 연결이 됩니까? 감각기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 발생됐던 걸 이 스트레스를 이쪽으로 힐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를 가지고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용도로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까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여자가 있어. 이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여자야.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여자가 여기에 뭔가가 껴있어. 그럼 이게 다 뭘로 들어옵니까? 이 지식과 함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트레스를 지식으로 가는 건 요건 기억에 잘 있는데 마음에서는. 근데 여기 여자가 연결이 딱 돼 있다면 이 지식의 크기만큼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상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상체의 개념은 또 뭐지? 그 전에 포럼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상처가 나에게 느껴지느냐? 성상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뭘로 느껴집니까? 이건 성마음이 작용하는 거니까 성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작용을 합니까?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는 성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욕이 대체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똑똑하지도 않고요. 지식도 없고요. 막노동하고 있는데요. 성욕은 왜 강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못 만나봐서 그래요. 없으니까.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과한 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똑똑한 거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 성욕이 강화되면 성상처가 크다는 얘기는 성욕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뭐를 합니까?
감춰두죠. 왜? 드러내놓으면은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니까. 왜? 그 정도 이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똑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식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성욕을 막 드러냅니다. 막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나 지식이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춥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상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신체에 영향을 주면서 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성기능장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성기능장애가 없어. 벌써 나이가 40이 넘고 막 이랬는데 나 진짜 똑똑하거든? 나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거 진짜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는 성기능 잘 모르잖아. 그 정도는 나는 얼마든지. 뭔 얘기예요?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얘가 생겨야 되는데 얘가 안 생겼다는 뜻이 뭔 뜻입니까? 결국 뭔가를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장애가 생겨야 되는데 성기능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을 먹고 있던가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면은 뭐예요? 심리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왜?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얘가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이 돼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성기능이 멀쩡해져. 그래서 성기능이 좋은 거야. 뭔 얘기입니까?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몸을 회복하려고 하던가 그래서 건강 엄청나게 따지던가 건강 엄청나게 따지니까 뭐 많이 합니까? 주구장창 운동한다든가. 아니 진짜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든 다 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그거 다 심리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요걸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영 아직도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뭐를 만들게 됩니까? 심리장애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 그래서 뭘 변화시킵니까? 성을 변화시키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5개의 감각기관을 변화시켜버립니다. 5개의 감각기. 왜? 그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시가 연결이 된 것처럼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5개의 감각기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갑니까? 5개 감각기관에 가장 전체가 다 작용하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던가, 야, 요건 그래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 좀 껄끄러운 것 같아. 그러면 뭐를 합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처를 강화시켜가지고 성욕을 강화시켜 만들어서 마치 성기능장애가 해결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심리장애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남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남자이면서 지식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어. 뭔 뜻입니까? 심리장애에 들어가서 이미 성이 변화됐던가 이미 감각이 변화됐어요. 얘가 변화됐던가 새로운 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팰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던가 이거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던가 이거 못해서 안달나 있어요. 이미 심리장애인 상태이고 그럴 때는 성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을 무너뜨려야 한쪽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러면 이럴수록 뭐는 강해집니까? 성상처는 강해지게 되고 성욕은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기능장애를 덮으려고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저는 나이가 지금 한 40 몇 살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지휘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됐는데 성기능장애 때문에 쪽팔리지만 성기능장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느껴질까요? 그 사람이. 당신은 진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성기능장애는 남자들은 진짜 인생을 잘 살면은 성기능장애가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특히 사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똑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유열을 막론하고 성기능장애가 생겨야 돼요. 생겨야 정상이에요. 아직은 심리장애, 아직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 노력하다 보니까 심리장애로 들어가고 심리장애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가다 보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뭘 합니까? 이것도 하고 뭐 신체에 관련된 좋다는 약은 약대로 다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성기능장애, 나이가 예를 들어 40을 넘어가면 벌써 이미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40, 50이 됐는데도 멀쩡한, 나는 끝없어, 남들이 하는 행동이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오고 뭘 할 때 성기능 장애 관련된 얘기를 얼핏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저는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게 얘기가 나올 때 되면 남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나 이게 솔직히 쪽팔리지만 심란하다. 그러냐? 치료하면 돼. 말도 안 돼. 치료법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됩니까? 뭐만 치료하면 돼요? 성상처만 치료하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남자들에게 당연히 발생되는데 치료도 어렵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드냐? 나는 끄떡없거든? 멀쩡하거든? 얘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선생님, 나는요, 중증심리장애에다가 여자들 디글디글 막 널린 게 새로운 여자들인데, 그리고 성도요, 어설픈 거는 저는 안 해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즐기면서 하는 중이에요. 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는 역으로 해석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성기능 포럼에 왔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남자가 성기능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잘 살아왔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원리는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여자는 건강하게 진짜 열심히 잘 살아온 여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와이프가 상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한번 봐. 그래서 과거 얘기 좀 꺼내놓고 몇 마디 툭 던지잖아. 그러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러면 이 여자 진짜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뭐랍니까? 그거 모르니까 저 여자는 괜찮은데 그 여자는 뭐예요? 인생 다 날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남자들을 바라보는 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남자들의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성기능 장애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심리 상태나 내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지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있는 게 건강한 건가요? 없는 게 건강한 건가요?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기능장이 있다. 아, 진짜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기왕이면 이제 알았으니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보면 돼요. 즉,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 상처도 치료법을 모르면 무조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성기능 장애를 나쁘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남자 인생의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구이동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 구이동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럼할 때 지금 아마 영상에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상처들을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그 훈장과 같은 게 상처입니다. 다만 뭐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치료법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그게 훈장이 특정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거나 뭐라거나 이러면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남자들은 똑같이 이 성기능 장애는 정말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뭔가를 같이 추구를 해가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트라우마가 성에 관련된 트라우마인데 이게 성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 우리는 그래서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를 훈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 진짜 잘 살아온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잘 살아왔는데 그거를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와 놓고.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물론 치료해서 행복으로 전환해가지고 잘 살아가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모르고 회리로 간다든가 그것도 모르고 뭔가를 하려고 들으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들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뭘로 해석을 한 겁니까? 이거를? 성마음 이론으로 해석한 것 뿐입니다. 뭐 딱히 뭐 이거 얘기하면은 야 이씨야 똑똑한 남자들이 성기냐 말 같은 소리고만 해라. 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살한다고 이제 막 다 난리가 나고요. 근데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마음 이론을 가지고서 그냥 해석한 것 뿐입니다. 그 남자가 좋다 나쁘다 여자가 좋다 나쁘다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